자, 기술 1 지문 분석 볼게요. 첫 문단, 과학수사에서는 피의자를 가려내기 위해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혈흔을 찾아내 분석한다. 혈흔을 검출한 뒤에는 사람의 혈흔, 즉 인혈인지 동물의 혈흔인지를 식별하는 검사를 하게 됐고, 인혈임을 확인한 뒤에 혈액형 및 유전자 분석을 시행하게 된다. 뭐 이런 거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죠, 드라마나. 자, 그렇다면 범죄 현장에 숨어있는 혈흔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자, 혈흔을 어떻게 찾아낼까? 혈흔 검사를 할 때는 일단 루미놀 시약을 활용하게 된다. 자, 이 루미놀 시약 나왔어요. 혈흔에 이 시약을 뿌리면 파란 형광으로 빛을 내기 때문에 혈흔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혈흔이 발견될 만한 위치에 루미놀 시약을 뿌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옷가지, 카페 등 섬 위에 혈흔이 묻어 혈흔 속 철분 성분이 스며들었다면 수개월이 지나도 루미놀 시약에 반응한다. 루미놀 시약은 타액, 소변 등 다른 체액에는 반응하지 않고 혈액에만 반응하는 것도 장점이다. 그리고 피가 10,000에서 2만 배가 희석돼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혈흔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 굉장히 예민하네. 범인이 증거인멸을 위해 옷을 세탁해도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흔을 찾아낼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냥 어렵지 않게 읽어집니다. 이건 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봤죠. 이제 불을 끄고 뭐 이제 이상한 걸 막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밝게 빛나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루미놀 시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세 번째 문단. 자, 루미놀 시약이 어떻게 발광하는지, 루미놀 시약이 발광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자, 여기를 좀 잘 봐야 되겠네요. 자,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루미놀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것으로 빙초산을 이용하여 만든 루미놀이 산소와 만나 산화하면서 빛을 내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 루미놀이 산소와 만나 산화하면서 빛을 내는 원리. 이거래. 좀 더 구체적으로. 루미놀 시약은 루미놀, 무수탄산, 나트륨, 과산화수소, 증류수로 이루어져 있다. 루미놀을 산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 시약 속 과산화수소의 반응을 통해서 산소를 얻을 수 있다. 자, 산소는 과산화수소의 반응을 통해서 산소를 얻는다. 과산화수소는 산소 용액이 아닌 알카리성 용액, 알카리성 용액 속에서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데 이때 철, 구리촉매가 더해지면 분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4개의 햄을 가지고 있고 햄의 중심에는 철 성분이 들어있다. 철 성분. 이 철이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해 산소를 발생시키게 된다. 자, 다시. 자, 지금 하나씩 좀 정리를 하면서 보세요. 막 읽어나가지 말고. 지금 루미놀을 산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대. 산소는, 자, 루미놀을 산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자,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산소는 무엇을 통해서 얻느냐? 과산화수소를 통해서 얻는데요. 자, 과산화수소는 혈액에 있는 철 성분하고 반응을 해. 자, 그래서 이 철 성분이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해 산소를 발생시킨다. 자, 이런 거야. 루미놀은 산소와 반응해야 되는데, 이 산소는 어디 있냐? 공기 중 산소가 아니라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수소의 반응을 통해서 산소를 얻는데요. 그럼 과산화수소는 또 어떻게 산소를 얻느냐? 자,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데 이때 혈액 속에 있는 철과 반응해서 이제 산소를 발생시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산소는 루미놀을 산화시켜 발광 반응이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빛을 내게 된다. 자, 이 과정이에요. 자,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세요. 여기서 과산화수소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산화물로 대체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똑같다는 거고, 루미놀 시약으로 혈흔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혈액 속 철 성분을 촉매로 삼아 산화시킨 루미놀이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미놀 시약은 혈액 속에 햄이 있는 개체라면 다 같은 발광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자, 단점이죠. 인혈과 동물의 혈흔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자, 단점. 사람 피하고 동물 피를 구분하지 못한다. 또한 혈흔뿐만 아니라 철, 구리로 이루어진 사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자, 철만 있으면 되니까 요게 똑같은 반응. 이 경우 혈흔에 대한 것과는 다른 빛깔을 띠게 되지만 굉장히 미묘한 차이이기 때문에 전문가라야 판별이 가능하다. 즉, 루미놀 시약은 혈흔을 찾아내는 예민성은 탁월하지만 금속이나 다른 동물과의 혈흔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발광한다는 점에서 인혈로 판정되는 특이성은 떨어진다.
자, 그러니까 예민성이 탁월하다는 거는 10,000배에서 20,000배 정도가 희석돼도 발견될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양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사람 피인지 동물 피인지 이런 것들은 구별을 하지 못한다. 자, 다시 여기 정리를 잘해야 돼요. 루미놀의 반응인데, 루미놀은 이제 산소와 반응을 해서, 자, 산소와 만나서 빛을 내는데, 이 산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증류수로 과산화수소 반응을 통해서 산소를 얻죠. 과산화수소는 혈액 속의 철과 반응해서 이제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데, 이때 발생한 산소가 루미놀과 반응해서 빛을 낸다. 자, 그런데 얘는 문제는 뭐냐? 굉장히 예민성이 뛰어나요. 적은 양으로도 우리가 측정이 가능해. 하지만 사람 핀지 동물 핀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특이성이 떨어진다. 이런 단점.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MG 시약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LMG 시약. 자, 다음으로 LMG 시약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원리를 좀 이해해야 되겠지. 루미놀 시약에서 나타난 혈흔 반응을 추가로 확인할 때 쓰인다. LMG 시약은 루미놀 시약과 마찬가지로 빙초산을 이용해 만드는 시약이라 독성이 강하다. 자, 이제 공통점 차이점 2개, 3개 나올 때는 거기에 주목하라고 했지. LMG 시약은 시약 속 류코말라카이트 성분을 통해 혈흔 반응을 확인한다. 혈흔이 의심되는 곳에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하면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의 촉매 작용으로 인해 류코말라카이트가 산화되어 청록색을 나타낸다. 자, 류가 역시 산소를 만나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과산화수소가 철과 반응해서 뭘 만들어내요? 산소를 만들어낸다. 원리가 똑같네. 루미놀하고. 근데 색깔은 청록색. 혈흔 검사를 할 때는 우선 시료를 채취해 필터 페이지에 넣고 LMG 시약을 떨어뜨린다. 그 이후에 과산화수소를 떨어뜨리면 진짜 혈흔일 경우 시료가 청록색으로 변하여 퍼져나간다. LMG 시약은 혈액의 희석 정도가 400배. 루미놀보다는 좀 약하네. 루미놀보다는 뭐가 떨어진다? 예민성이 좀 떨어지네. 까지만 검출할 수 있어서 미세한 혈흔을 찾아내는 예민성은 루미놀 시약보다 떨어진다.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혈흔이 아닌 경우에도 반응하는 루미놀 시약과 달리 LMG 시약은 혈흔이 아닌 다른 물질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민성은 떨어지지만 뭐가 높다라는 거야? 특이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네. 특이성이 높다. 자, 그러니까 피에만 반응하는 거야. 얘는 피에만. 그러니까 사람인지 동물인지. 자, 따라서 LMG 시약은 혈흔을 찾아내는 특이성이 높아 루미놀 시약을 보완하는 방법이 된다. 하지만 LMG 시약 역시 루미놀 시약과 마찬가지로 사람 핀지 동물 핀지는 구별하지 못한다. 자, 지금 우리가 2가지 시약이 나왔는데 2가지 시약이 반응하는 정도를 좀 보세요. 공통적이지? 자, 산소와 반응해야 되는데 이 산소는 과산화수소가 혈액 속에 있는 철과 만나서 그래서 이제 빛을 내는 반응인데, 자, 일단은 그 루미놀의 단점은 뭐였어요? 피가 아닌데에도 반응을 하죠. 근데 LMG는 어떤 거? 피에만 반응을 한다. 자, 그러나 공통적인 단점은 뭐냐? 피에는 반응하는데 이게 사람 핀지 동물 핀지 요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 핀지 동물 핀지를 구별해야지. 그래야 범인을 잡지. 자, 그래서 그걸 볼게요. 그렇다면 인혈과 동물의 혈흔을 어떻게 구별할까? 자, 사람 피와 동물 피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요게 이제 문제네. 최근에는 인혈 반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사용해 간단히 확인한다. 인혈 키트 중 대표적인 것은 FOB 키트다. 자, 편의상 포브라고 부를게요. 포브 키트. 이 키트는 사람의 헤모글로빈에 반응하는 단클론 항체를 이용하므로 사람 이외의 동물 혈액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며 수분 이내로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 이 키트는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뭔지 모르겠지만 밑에 각주 있죠. 헤모글로빈 농도가 50g/ml 이상인 경우 검출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검사용 도구는 플라스틱 카세트 외부 표시창에 대조선과, 자, 2개가 있네. 대조선과 검사선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이 두 선이 나타나는가에 따라 양성, 음성 이렇게 판정이 된다. 혈흔 검사를 위해서는 혈흔 부위를 오리거나 혈흔을 멘붕으로 채취하여 약 2ml의 혈흔 희석액이 담긴 용기에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수차례 강하게 흔들어 만약 두 선이 나타나면 사람 피, 양성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는 거죠. 자, 뭐 원리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 여기는 쭉 읽으면서 포브라고 하는 것은 사람 피를 구별할 때 사용하는 거구나. 요 정도 봐주시면 돼요. 포브 키트는 인혈에 대한 높은 예민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 극수량의 혈흔에도 판정이 가능하다. 이 키트는 LMG 검사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실히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되며 LMG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혈흔을 다시 사람 피임을 확증할 때도 사용된다. 루미놀 시약과 LMG 시약을 비롯해 사람 피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도구까지 갖춘 현대 수사는 계속 과학적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을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루미놀 시약과 그 다음에 LMG 시약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정리하면서 보세요. 예, 그러니까 공통적인 요소도 있어. 반응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은 특이성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죠? 예민성. 얘는 예민성은 탁월한데 특이성은 떨어지죠? 막 철에도 반응하니까. 근데 얘는 특이성은 높아. 피해만 반응하니까. 근데 예민성은 좀 떨어져요.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은, 문제점은 뭐냐? 피해에 반응하기 때문에 사람 핀지, 그 다음에 동물 핀지를 구별할 수 없지. 자, 그걸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뭐다? 포브라고 하는 애죠. 그래서 포브는 사람 핀지, 동물 핀지를 구별하게 해준다. 요거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